언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예고해 드린 것처럼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그리고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및 노동 시민단체 대표자들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일전에 일전에 성명서를 공동으로 이렇게 발표한 적은 있고요.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언론인 여러분들과 국민들 앞에 서기는 처음입니다. 이 기자회견문을 작성하고 참여하는데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기자회견문은 기자회견의 형식을 말씀드리면 기자회견문은 여러분들께 이메일로 별도로 발송을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참석하신 각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대표자들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의견 말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먼저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님이십니다.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십니다. 김남근 민변 부회장님이십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십니다. 이 순서로 또한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7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2,400원 버스비를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에 대한 판결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400원 때문에 1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버스비를 잘못 계산해서 회사에 낸 적이 없고 성실하게 근무했던 노동자가 해고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법의 엄중함 앞에 그렇게 다른 할 말을 하지 못하고 그 무거운 책임을 짊어져야 했는데 대한민국의 최고 기업 집단 삼성의 총수 일가와 또 지금은 그 대표자가 되어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이 왜 이렇게 물러 터졌는지 우리 국민들은 묻고 계십니다. 자칫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 앞에 그 법의 엄중함을 제대로 이야기해 주지 못하고 판결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를 위해서 행여나 이러저러한 조건을 내걸어서 죄를 경감시켜 주려고 한다면 그거는 재판이 아니라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거래 중에서도 질 나쁜 부당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유독 삼성과 관련해서 벌어진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희 국민들은 분노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재판부가 기업의 이익을 이야기하면서 준법감시위원회를 이야기하고 또 형의 감경과 관련해서도 기준으로 삼겠다고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국민들 생각을 많이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이재용이라고 하는 한 개인,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한 개인과 관련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개인에게는 법의 엄중함이 그리고 법의 정의가 국민의 상식이 당연히 적용돼야죠. 법의 정의가 그저 종이 위에 쓰여져 있는 검은 글씨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고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는 그런 판결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이전에 있었던 성명서에 함께 참여했었던 40명 넘는 국회의원분들 오늘은 별도의 그분들의 의사를 다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된 분 몇 분만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만 그 뜻을 다 함께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점을 사법부가 그리고 지금 재판부가 명확하게 이해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럼 먼저 규탄 발언으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입니다. 올해 2020년은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4.19 혁명이 일어난 지 6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광주민주항쟁, 광주민주화운동이 4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바로 혁명, 4.19 혁명, 광주민주항쟁 모두 이 땅의 학생들이 그리고 민중들이, 노동자, 농민, 바로 도시 서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것을 살려내고 지켜내고 그리고 이어가고자 했었던 그러한 역사적 계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60년이 되고 4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지난 시기에 정의를 불의의 온상이 되었던 재벌, 그리고 정경루착의 핵심이 되었던 적폐 정권,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의 불의와 적폐와 그리고 정경유착과 뇌물의 이러한 사회를 이제는 끝내자라고 박근혜 정패 정권을 끌어내린 그러한 촛불항쟁 이후에 맞는 또 2020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대법원이 파기를 한 것은,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낸 것은 바로 한국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기업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뇌물과 정경유착과 이것을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법원의 판결의 취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파기환송을 받은 재판부는 도리어 바로 각종 왜곡 사례를 제시하며 삼성에게, 그리고 그것에 바로 최고 정점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죄를 어떻게 하면 감해줄까, 사해줄 것인가를 연구하는 집단처럼 마치 재판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생각하게 하는 4.19 혁명의 유훈과 그리고 광주 민중항쟁의 민중들의 그 피 흘려 싸운 그 이 땅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는, 경제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러한 바로 2020년을 생각해봐야 할 재판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도는 중단돼야 할 것이고, 보다 파기환송심의 그 취지에 맞는 그러한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바로 이 땅에서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바로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2명의 사람 목숨이 죽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서비스가 그랬고, 그리고 다른 많은 삼성에 있는 계열사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바로 납치가 되고 가족이 파괴되고 목숨을 잃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고, 그리고 최근의 재판에서는 그 삼성의 핵심 경영진들이 법적인 최소한의 단죄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법은 바로 정의를 실현하고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바로 누구에게도 바로 그것을 사해주거나 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적용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파기환송심의 그 파기환송의 내용의 취지를 명확하게 살리는 재판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노동자들의 이러한 노조할 권리를 아예 경영방침으로서 막고 있는 삼성이 이제는 더 이상 바로 노동자들 그리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삼성의 퇴행적 조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분명한 재판부의 판단과 그리고 판결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다음은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노총 부위원장 문현군입니다. 과거에 2005년도에 성남에 있는 삼성프라자에서 노조 설립을 주도했었습니다. 삼성이라는 자본이 왜 우리 국민을 농락하고 우리 노동자를 우롱하고 우리 아까운 노동자들의 목숨을 수도 없이 세상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재벌 권력, 정치 권력, 이제는 사법 권력까지 우리 국민을 우롱하고 듣도 보지 못한 이상한 위원회를 설치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지금껏 우리 법원은 재벌에게 유독 관대했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재벌 총수 맞춤 양형 공식까지 등장할 정도입니다. 최근 이재용 삼성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규명 증거물을 채택하지 않아 사건을 축소시켰습니다. 또한 재판부의 요구에 의해 삼성이 급조해 설치한 준법감사위원회를 명분으로 양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국민들은 사법 절차의 긍정과 투명성에 대한 심각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명분 없는 재벌 봐주기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공정과 정의의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재판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재벌의 불법과 비리가 근절되지 않았던 것은 검찰과 법원의 계속된 봐주기 수사와 솜방망이 판결 탓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나라 국민과 노동자에게 온다는 것을 현 재판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재판부는 진정한 본인의 역할이 범죄에 대한 실체 규명과 그에 응당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민주주의의 정의를 구현한다는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삼성에게 촉구합니다. 진정한 쇄신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천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17일 노조와의 공작 사건으로 사장과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다음 날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습니다. 과거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 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인 지난 1월 29일 삼성전자 사측은 한국노총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소속 노동자에게 발송한 노동조합 소개 이메일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노조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를 변함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 말뿐인 사과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번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어떠한 법적 권한이나 책임도 없는 외부 기구이기에 삼성의 내부 쇄신의 실질적 역할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기업 쇄신하겠다는 순수한 의도가 아닌 이재용 부회장 개인의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 면피용 이벤트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삼성이 약속한 주법 경영과 건강한 노사문화 정립 모두 잘못된 과거에 결연한 단절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일 때 비로소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삼성이 변하지 않는 반노동,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한 노조활동 쟁취를 위해 투쟁에 아낌없이 연대와 지원에 나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님 말씀입니다. 네, 경실련의 윤순철입니다. 이 사건의 실체는 명확합니다. 개인 이재용 부회장이 회사 돈 빼돌려서 자신의 승계를 위해서 회사 돈 빼돌려 대통령에게 갖다가 줬고 들통난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탄핵의 하나의 빌미가 됐던 거고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간단합니다. 이것은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재판부가. 그런데 최근에 이 준법 감시 설치 문제 가지고 가는 걸 보면은 참 재판이 참 어처구니가 없다. 행정부는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더니 재판부는 국민들을 눈뜬 장님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처음에 재판부가 1차 재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준법 감시 체제를 만들어서 이런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라. 근데 만들더라도 이것은 양형과 상관이 없다. 근데 4차 공판이 오니까 이렇게 바뀌었죠. 이제 입장이 확 바뀌었는데 이걸 만들었으니까 양형에 고려하겠다. 근데 삼성에 설치한 것은 사실은 재판부하고 삼성하고 짜고 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삼성이 정말 이재용 회장이 정말 반성하면서 성찰 과정에서 앞으로 이것을
앞으로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 해서 이 준법 감시위를 만든 게 아닙니다. 사실은 재판부 요구에서 만든 거고요. 이렇게 본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가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고 법에 따라서 냉정하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삼성 봐주기 위한 진정성이 상당히 느껴진다. 법에 따라서 범죄를 단죄하려는 사법정의의 진정성은 많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관은 헌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서 심판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법관의 양심보다는 그 전제 조건이 있었죠. 법률에 의해. 저는 법률에 의해서 냉정하게 판단할 때라고 봅니다. 법관이 이런 그동안에 수차례 반복되어 왔던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대해서 봐주기가 아니라 일반 자연인 개인으로서 국민은 모두가 똑같이 잘못을 하면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런 원칙을 세우는 사법 정의를 세우는 그런 재판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남근 민변 부회장님 말씀입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가 실험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실효적 사법의 모델로 들고 있는 미국의 양형기준 8장이라는 것은 기업 범죄에 대해서 그 기업이 준법 감시 시스템들을 만든 경우 감형을 해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범죄 주체가 삼성그룹의 기업이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 개인이고 오히려 삼성그룹에 있는 삼성전자나 삼성물산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행위에서 피해를 입은 기업들입니다. 이런 사실관계나 법률 구조를 정확히 보지 않고 미국의 양형기준 제8장을 도입해서 이재용 개인의 감형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것들은 그 모델로 삼고 있는 그 사례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을 위해서가 아니라 삼성그룹의 경우에 있어서는 준법 경영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이 세계 경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해외부패 방지법에 의하게 되면 미국에서 채권이나 주식을 발행하거나 미국에서 지사를 설립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 미국이 아닌 다른 제3국 해외에서 부패 행위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미국 검찰이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을 갖고 있고 독일의 지멘스라는 재벌 그룹이 중국에서의 부패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처벌을 받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삼성이 부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있어서는 미국의 해외 부패 방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영을 위해서 삼성그룹 자체가 이재용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준법 경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준법 경영 시스템이라는 것들은 보여주기식의 위원회를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경영 정보가 집중되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삼성물산이 주주들에게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혔는데 합병을 통해서 그런 부당 합병에 대해서 삼성물산 이사회가 열려서 진상 조사를 하고 책임 있는 이사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삼성전자에서